항성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시는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시간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 춘분점이 우리가 관측하는 자오선에 왔을 때를 0시, 그리고 이동했을 때 15도 이동했을 때 1시간, 2시간, 3시간. 여기 보면 이렇게 적경선에, 세로선 적경선의 기준이 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항성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항성시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항성시간만 알면 지금 만약에 9시다, 항성시로 9시다 했을 때 바로 9시를 딱 이 자오선에 맞추면 지금 우리 하늘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항성시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먼저 뭐 태양으로 날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태양의 시간선을 이용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우리 경도 보정이라든지 균시차 보정을 통해서 진태양시로 바꿔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정밀하게 되지만, 항성시를 알면은 바로 정밀하게 이렇게 천구의 세팅이 바로 가능합니다. 전체 관측이 아주 간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항성시를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성시와 그리고 그 항성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루의 기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했을 때 그것을 하루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24시간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가 아니라 1도 정도 더 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4시간으로 한 겁니다. 자, 그 이유를 간략히 한번 보면, 먼저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 온 것 같나요? 한 10바퀴 돌려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사람은 바로 직선 방향 위를 향하고 있었지만 10바퀴 돌리니까 우리 사람이 더 이렇게 왼쪽으로 더 이동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정확히 360도 자전한 게 아니라 더 이동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만큼 지구가 공전했기 때문이죠. 이 공전한 만큼 더 우리가 자전을 해야지만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10바퀴, 자, 다시 또 10바퀴, 또 10바퀴. 자, 돌릴수록 그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360도보다 더 1도 정도 더 돈 것을 하루 24시간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같은 시간에 태양은 이렇게 위에 오게 되지만 다른 천체들, 별자리들은 점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같은 시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는 밤에 이쪽 하늘이 밤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밤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천체들을 이제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돌려보면은 계속 밤 하늘이 변하게 되죠.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밤 하늘이 변합니다. 그래서 항성시가 필요합니다. 이 항성시는 그 시간에 항상 그 천체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체를 확인할 때는 항성시가 더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항성시인데,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 세팅을 해서 자, 항성시로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항성시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됐느냐? 23시 이거 55분이니까 56분 4초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분 정도 더 이렇게 이쪽이 항성시가 짧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10바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항성시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대로 이 자전 정확히 360도를 딱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 위로 향하고 있고 밤의 위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10바퀴, 20바퀴, 30바퀴. 자, 이렇게 돌려도 이 사람의 위치가 지구 자전이 정확하게 360도 돌았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천체 위치가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항성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 천체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더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항성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양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항성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춘분점이 우리가 관측자의 좌우선에서 얼만큼 이동했느냐, 이것이 바로 항성시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춘분점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서쪽으로 이동했죠. 이게 항성시 1시간입니다. 항성시 2시간, 항성시 3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춘분점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밝은 별, 기준이 되는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른 곳에 위치한 별들을 통해서 이 춘분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항성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별을 딱 측정했을 때 그 별의 적경과 적위값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별은 예를 들어서 적경값이 1.5시입니다. 1.5시. 자, 1.5시. 그 다음 위도는 적위는 24.9도. 그 적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5와 이 별과 이 좌우선의 시간각 또 1.5시간, 이것을 합친 것이 항성시 3시간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좌우선 넘어오기 전에 어떤 우리가 별을 측정했을 때, 자, 이 별의 적경값은 5시, 적위값은 24도가 되죠. 자, 그런데 적경값이 5시에다가 여기 좌우선에서 아직 좌우선에 2시간 미치지 못했으므로 2시간을 빼면 지금 항성시는 3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의 위치, 다른 별들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항성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항성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더 리얼 타임 이 앱을 통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열기를 바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내 위치가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20시 17분 우리 26초 7초, 이게 지금 내가 위치한 곳의 항성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20시 17분 7분이죠. 20시 17분. 그러면 이대로 이제 청구를 세팅하면 지금의 하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청구를 와서 우리가 20시 17분으로 항성시를 확인했죠. 자, 그러면 20시 여기 춘분으로부터 20시 위치입니다. 17분 대략 한 칸에 4분이니까 둘, 셋, 넷. 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좌우선에 위치시키면은 자, 지금 이 1915로 표현된 이 독수리 자리가 지금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여우 자리도 있고, 백조 자리가 지금 머리 위에 쪽에 있겠네요. 이것이 지금 나의 하늘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태양도 날짜에 맞춰놨기 때문에 태양이 지금 중천을 지나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지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 하늘 상태, 이 항성시로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